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김 박사의 동양학 이야기. 오늘은 2024년 갑진년 새해 첫날입니다. 새해 첫날에 딱 맞는 추사 김정희 선생의 세한도 국보 10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추사 선생님은 1786년에 태어나셔서 1856년에 절하셨습니다. 추사체라는 독특한 서체를 창조한 예술가로서 충청남도 예산군 신안면 영궁리라는 마을에서 탄생하셨고 안동 김씨와 악연으로 병조 참판까지 하셨으나 제주도에 귀양 가서 만년에는 과천에 있는 본가에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집안을 잠깐 살펴보면 고조부는 김흥경으로서 영의정까지 지내셨고 중조부는 김한신으로서 영조대왕의 부마였습니다. 그리고 조부는 김이주로서 영조대왕의 양자로 들어갔고 부친 김노경은 이조판서까지 지냈습니다. 이처럼 추사 집안은 왕조와 연결된 대단히 권력가의 집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귀향을 여러 번 가고 그렇게 중국과 한국에 걸쳐서 동양의 대서예가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가 그중에서 잘 알고 있는 세한도에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안도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초라한 초가집에 노송과 잣나무가 겨울에도 시들지 않고 꿋꿋이 서 있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어서 선비의 절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안도 그림을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직접 쓰셔서 이 사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안도 글씨를 좀 자세히 보면 재밌는 게 있는데 맨 마지막 글자는 지가 끝나도록 지지지, 그다음에 마지막에 지지지지지 이렇게 끝나는 걸 보면 참 재밌는 면도 발견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세안도에 있는 글을 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챗GPT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세안도 첫 번째 구절은 건연 이 만학 대운 이 이서기래 금년 우이 정문편 기래 차계비세지 상류 부지 천만리 지원 적유년이 득지 비일시지 사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석해보면 지난해에는 계복의 만학집과 운경의 대운삼방 문고 두 책을 붙여왔더니 올해는 또 무경 하장령이 편찬한 황조 경세문 편을 붙여왔구나. 이는 모두 세상에 흔히 있는 책이 아니고 천만리 먼 곳에서 사온 것이며 여러 해에 걸쳐 얻은 것이므로 일시에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서 책을 가졌는지 고맙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제자 이상적이 중국에 가서 멀리 책들을 수사 선생님을 위해서 가져온 그 겨울의 추운 겨울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자, 이어서 나오는 말은 차세 지도도 육벌리지시 추이지 비심비력 여차 이부귀지 권리 뇌기지 해외 초체 고고지인 여세지추 권리자 해석해보면 또한 세상의 도도한 인심은 오직 권세와 이익을 따르기 마련인데 귀한 책을 얻으려고 마음을 쓰고 힘을 쓰기에 이와 같이 하면서도 권세와 이익이 되는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고 바다 밖에 홀로 있는 초췌하고 야인 사람에게 오는 것이 마치 세인들이 권세와 이익을 쫓는 것처럼 하는구나. 그래서 나한테 찾아오는 게 너무 고맙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은 권세와 이익만을 쫓아서 움직이는 고관 대작들의 그림을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그 다음에 태사공은 이 권리학자, 권리진이 교소, 균역세 지도도 중일인, 기후초연자 바로도 도도권리 지회, 불이권리 시야야, 태사공 지연비야. 해석해보면 사마천이 이르기를 권세와 이익으로 맺은 자는 권세와 이익이 다하면 사귐도 없이 소원해진다고 했고, 그대 또한 세상의 도도한 물결 가운데 한 사람으로 초연하게 스스로 도도한 권세와 이익에서 벗어나 권세와 이익으로 나를 보지 않는 것인가? 사마천의 말이 잘못되었다는 말인가? 이렇게 찾아줌을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사마원공이 세상의 도도한 바다의 파도와 같은 물결에서 그 흐름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어떤 선비가 벼슬에서 떠나서 세상의 도도한 물결을 관주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이어서 공자왈, 세한연의 지 송백지 후조, 이게 제일 유명한 세한도 핵심이죠. 송백시 관사의 불조자, 세한이 전일 송백이야, 세한이 후일 송백이야. 성인 특칭지어 세한지후 금군지어와 유전이 무가원 유후이 무손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설 추위가 있은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듬을 안다. 소나무와 잣나무는 사계절을 지내도 시들지 않으므로 춥기 전에도 한결같이 소나무와 잣나무이고 추운 뒤에도 한결같이 소나무와 잣나무는 좀 푸르다. 그래서 성인께서 특별히 날씨가 추워진 뒤를 강조하셨다. 이렇게 소나무와 잣나무가 겨울에도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는 선비의 절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이상적이 찾아온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연유 전지군 무 가칭 유후지군 역가 견칭어 성이냐야 성인지 특칭 이도의 후조지정 조경절이 이역 유소 간바로 세한지 시자야. 그러므로 지금 그대가 내게 대함을 보면 이전이라 하여 지금보다 더함이 없지만 이후라 하여도 덜함이 없다. 그러면 이전의 그대는 말할 만한 것이 없겠으나 이후 그대 또한 성인에게 말할 만한 것이 아니겠는가. 성인께서 유독 이러한 점을 강조하신 것은 늦게 시드는 것은 곧은 절개와 굳은 절개뿐만 아니라 설추위, 지금과 같은 세모에 느껴지는 바가 특히 강하다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왼쪽 그림은 제자 이상적이 책을 가지고 주사 선생님을 자주 찾아왔던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제주도 가시면 주사 적거지를 한번 미리 안치된 주사 적거지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5호 서경순후지세 이 급정지현 빈객여지 성세 여하비 방문 박절지극의 비부 완당노인서 이렇게 마지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서안의 태평성대에서도 금왕과 정당시 같은 어진이도 빈객들이 시세와 더불어 성하고 쇠하였구나. 하비의 방문 같은 것은 박절함이 극에 달하였도다. 슬프다. 완당노인씀 이렇게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금왕과 정당시 두 사람의 선비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벼슬이 많을 때는 왼쪽처럼 온 집안에 손님들이 바글바글했고 그 상황을 쓰고 있습니다. 이 벼슬이 사라지면 사람이 텅 빈 상황을 비탄했다 이렇게 사마천에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왕과 정당시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왕과 정당시는 전한시대 무제 때 충신이었습니다.
그 밤은 의협심이 강하고 성품이 대쪽 같아서 황제 앞에서도 말하고 싶은 것을 거침없이 다 하는 편이었고, 반면에 정당시는 후덕하고 겸손하여 청렴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충신을 보고 사람이 너무 개성이 강한 경계의 대상이었고, 그래서 벼슬살이가 순탄치 못해 면직, 제등형, 다시 좌천 이런 것들을 거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 현직에 있을 때는 방문객이 문전성시를 이루었지만, 불우한 신세가 되면 모두 발길이 뚝 끊어져 처량하기 그지 없었다고 합니다. 특히 정당 씨가 죽고 난 뒤 집에는 재산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고 하니 세태의 한심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자, 그러면 사마천의 그 뒤의 이야기를 한번 더 나오는 적공의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얘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사마천의 사기에는 앞에 정당시 이야기 뒤에 이어서 적공의 살화가 나옵니다. 여기서도 적공이 해임되자 집이 한산하다 못해 문 앞에 세그물을 쳐놓을 수 있을 정도로 한산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전장나, 세그물을 친다. 문전가설장나라는 오사성어가 유래되었습니다. 적공이 다시 관직에 오르자 손님들이 다시 몰려 염량세태를 풍자하며 대문에 다음과 같이 써붙였다고 합니다. 일사일생 내지 교정, 일빈일부 내지 교태, 일기일천 교정 내현, 한 번 죽고 한 번 삶에 사귐의 정을 알고, 한 번 가난하고 한 번 부유함에 사귐의 태도를 알며, 한 번 귀하고 한 번 천함에 사귐의 정이 드러나니. 우리가 세상이 변해도 끊임없이 변함없이 서로 사귈 수 있는 친구가 되고 벗이 되고, 오히려 외로이 홀로 떨어져 세상에 물러났을 때 찾아주는 친구가 되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2024년 청룡이 승천하는 갑진년에 세한도를 한번 살펴보면서 올해 새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져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동양고전 이야기, 김영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